네, 앞에서 언급했던 블루투스의 기능을 뭔가 개선하고 조금 더 디벨롭하고자 최근에 이미 상용화되었고 많이 쓰여지고 있죠. 비콘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사용도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뒤쪽에서는 그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콘의 탄생의 배경에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블루투스의 기능과 GPS의 기능,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믹스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투스의 어떤 근접, 오히려 블루투스를 넘어서 저는 NFC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접, 뭐 결제까지 해서 GPS는 사실 오차 범위가 어, 굉장히 좀 넓은 편이죠. 하지만 이 서비스를 해주는 지역이 전 세계로 될 정도로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대신에 블루투스는 이동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10m,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10m 이상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m까지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18.5m까지 기술 구현이 가능했고 지금 나오는 5.1 버전 정도는 20m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여러분들이 GPS와 이런 기능들이 합쳐졌을 때 어떠한 기능, 어떠한 서비스들, 어떠한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거는 블루투스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콘이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개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블루투스의 기능을 개선하는 비콘이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비콘은 어떤 저전력의 블루투스가 굉장히 작은 전력으로 아까 구동을 한다고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근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만약 비콘이 설치된다면은 블루투스와 똑같은 기능들, 그래서 스마트폰과 쉽게 연동되어서 선택적인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비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반경 50m에서 7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서 메시지 전송이라든지 모바일 결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같은 것들 있죠. 근접 무선 통신, 아까 언급했던 NFC보다 가용 거리가 길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에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콘 서비스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은 장점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낮은 전력을 소모해서, 아까 태생이 블루투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낮은 전력으로 소모해서 더 높은 정확성을 합니다. 비콘은 5cm에서 10cm 단위의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성은 높지만 전력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기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구현에 적합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GPS보다 위치 파악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GPS 기술로 불가능했던 실내 위치 정보 제공도 비콘만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작은 크기와 편리성입니다. 비콘은 그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요.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한 단말기당 제가 자료 조사하기는 2만원인데 요즘은 제가 그 모듈을 구입하는데 대략 만약에 모듈을 구입한다면은 12,000원까지 떨어진 거를 실시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에 대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블루투스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붙이기만 하면은 비콘이 기능이 실행되는 스티커 형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콘은 그 크기가 작지만은 굉장한 활용성이 있고 아주 뭔가 작은 고추가 맵다, 아니면 아주 작지만은 강한 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다양한 분야,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비콘의 사용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무선 결제 부분이죠, 사실. 기존의 모바일 결제가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것이라면 비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을 하지 않고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무선 결제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몇몇 분은 이 시스템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에 힌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충분히 예측이 되시나요? 이 방식이 아마 계속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고 상용화는 이미 됐습니다. 상용화는 됐는데 이 방식이 아주 블루투스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게 된다면 계산대 앞에서 죄송합니다. 줄을 길게 설지 않고 어떤 물건을 쇼핑백에 넣고 매장을 바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자동 결제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비콘 서비스의 동작 원리를 인포그래피로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장점이라든지 비콘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봄으로써는 조금 뭔가 부족하죠.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비스 구조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어떠한 서비스 구조도 아니면 동작 원리에 대한 인포그래피를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사실적인 근거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뭐라고 할까요? 저널리 맵 혹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준다면 훨씬 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추천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애플의 아이비콘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애플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비콘이라는 것 자체를 아마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은 아직 아이비콘은 그렇게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은 조금은 그래도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콘이 어떤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바로 애플에서 이 비콘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13년도 말에 미국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가시면 아이비콘이라는 비콘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어요. 아이비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면 애플 스토어에 있는 상품 정보와 고객 평가 등을 알림으로써 그 확인도 하고 쿠폰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벌써 2013년도에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애플 홈페이지에 하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비콘 서비스를 통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를 줄이고 고객과 직원 모두 시간적인 효율성과 그 다음에 선택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고객과 어떤 직원 간에 뭐 비대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서포터에서 직원이 필요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라는 거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스타벅스 브랜드. 이 스타벅스 브랜드, 그러니까 스타벅스 어플을 설치한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서비스인데, 사이렌 오더 서비스입니다. 사이렌 오더를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어플에서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한 후에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서면은 고객의 스마트폰에 아마 스마트폰이 매장 내에 있는 비콘을 인식해서 주문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매장 직원은 고객 주문 정보를 수령해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아끼고 고객들도 주문을 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서로의 불편함을 간소화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어때요? 비콘이란 서비스가 조금은 와닿으시나요? 자, 그 다음 실제 학교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처는 뭐 강남대학교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예시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출석 체크, 뭐 학교들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아날로그적으로는 직접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확인하는 경우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소수일 경우, 전공이라고 치면은 20-30명 정도까지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이론 수업이나 대강당에서 하는 경우는 일일이 옛날처럼
뭐 300명, 400명의 인원을 다 부르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도 수업 시간이 2시간, 3시간인데 거의 출석만 30분 부르게 되죠. 이런 불합리화성과 그 다음에 어떤 대리 출석 이런 불편함을 하고자 개발했던 사례가 QR코드나 어떤 바코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벽면에 붙여서 이용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이미지나 QR코드를 벽에 붙여놨더니 친구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 내더라고요.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강의실에 있는 벽면에 있는 QR코드나 어떤 바코드를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복사를 하셔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집에서 그 QR코드를 찍어서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겪었기도 하고 실제 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저한테 알려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학생이라면은 최근에 대학생들 주위로 보니까 이름이 호명이 되었지만 출석 체크하지 않아서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이런 강남대학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비콘 서비스는 강의실 내부에 비콘이 설치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연결하기만 하면은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교수님들은 실시간으로 출석부를 조회하거나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출석만 부르고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학업에 대한 질, 퀄리티 아니면은 평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조금 막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의 출석이나 아니면 수업 지연에 대한 그런 것들도 걱정이 훨씬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비콘이라는 기술이 아직 비콘 서비스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비콘 기술이 벌써부터 또 크게 또 작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줄여주고 있고 스마트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콘을 다양한 사례로 만나볼 수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콘의 성장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콘 기술을 활용해서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아니면 이 비콘 기술이 아니라 이 비콘 기술이 업그레이드 블루투스가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듯이 비콘 기술 역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어지고 어떠한 제품이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는지 또 기대가 되는데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이런 기술 비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실 때 이거는 어떠한 서비스 기반으로서 활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위주로 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비콘의 서비스에 대한 유튜브 영상 역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가 들어갔네요. 2015년 가장 주목받는 ICT 기술 바로 비컨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블루투스만이 사용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인데 거래 측정부터 쿠폰 발급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 비컨 과연 새로운 스마트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주제 바로 비콘. 2015년 가장 주목받는 스마트 기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콘의 사전적 의미는 등대라고 합니다. 그 외에 신호등, 무선 통신소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준다, 전달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세히 알아보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비가청 영역의 주파수를 활용해 기기간 통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콘은 사실 이미 4, 5년 전부터 상용화되었는데요. 최근에 블루투스 4.0 기술이 만들어지고 단점들이 보완되면서 비콘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주 적게 사용하고 번거로운 페어링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죠. 무선 통신 마케팅부터 헬스케어 등 정말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비콘 서비스. ICT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비콘 서비스 대체 왜 뜨는 걸까? 야구장에서 비콘 서비스를 누린다. 2013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욕 매치의 시티필즈 구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야구 팬들은 티켓 구매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해 입장권과 좌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경기장 내 매장의 비콘 서비스를 통해 가상 포인트 카드를 발급받고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LA 다저스 구장과 샌디에고 파드레스, 페코파크 구장에도 65개의 아이비콘이 설치가 됐는데요. 앞으로 미국 내 모든 구장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죠. 사실 비콘 서비스를 가장 반긴 것은 바로 백화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대형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요, 샵킥의 기술을 기반으로 샵 비콘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서면 고객의 구매 이력을 분석을 하고 할인 이벤트, 쿠폰 등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이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지지님, 노란색 좋아하잖아요? 노란색 모자가 지금 70% 할인, 대박. 그뿐만 아닙니다. 외식을 할 때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음식점 앞을 지나갈 때 해당하는 할인 쿠폰을 바로 전송해줍니다. 띵동, 뭐야? 오? 스테이크가 할인하네? 심지어 우리 집 냉장고 속에 우유의 유통기간도 비콘이 알려주는데요. 마트에서 비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볼까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메시지가 옵니다. 피자가 세일한다고 말이죠. 피자를 카트에 담자마자 또 메시지가 옵니다. 그렇죠. 피자와 잘 어울리는 맥주가 세일을 한다고 말이죠. 피자를 담는 순간 맥주의 위치 정보까지 전달해 소비자의 심리를 공략. 이러다 장바구니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결제도 비콘으로 합니다. 상점 주인은 비콘 시스템으로 현재 누가 계산대 앞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청구할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계산대 앞에 선 구매자들은 어플을 실행한 뒤에 터치 아이디를 이용해서 최종 결제를 확인하는데요.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콘 서비스는 정보 검색, 할인 쿠폰, 멤버십 카드, 모바일 스탬프 기능의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비콘 서비스,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을 속삭이는 우리, 이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버린 우리. 예, 반갑습니다. 비콘 전문가가 아니라 래퍼가 나오셨습니다. 실제로도 랩을 약 160곡을 부르셨답니다. 정말로 160곡을 내셨어요? 네. 그럼 낸 노래 중에 하나를 좀 들려주신다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속삭이는 우리, 이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버린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달달한 입술에 설거지 키스를 할 수 있는 우리. 하늘만 쳐다봐도 미래를 쳐다봐도 별들이 쏟아져 가슴 속에 쏟아져 너를 생각하면 뭔가 아늑한 160곡을 이 상태로 내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160곡을. 우리 비콘 만들기도 참 쉽지 않으실 텐데. IT의 160곡을 이걸로.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오늘 비콘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었던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비콘에 대해서 진행을 한 예시입니다. 좀 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른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나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